일본이 오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2일의 강요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행세칙이 함께 발표되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가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것은 빗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규제 품목으로 밝힌 불화수소 등 3가지 이외에 이번 시행세칙을 통해서 추가로 규제할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한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포한 수출무역 관리령 일부 개정안입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오늘 공포는 지난 2일 강요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공포가 이뤄진 만큼 개정안은 절차에 따라 오는 28일에 발효됩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을 할 때 그동안 누려온 허가 면제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한 번 더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정한 1,100여 개 전략물자에 대해선 매번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에는 최대 90일이 걸립니다.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일본 정부가 찍으면 개별 허가 대상 품목으로 바꿀 수 있는 이른바 캐치홀 규제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함께 발표한 시행세칙을 통해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품목을 한정하지 않고 우회 수출이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만 밝혀 언제든 규제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오늘 일단 추가 규제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확전을 자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수출 규제를 이제 공식화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달 규제를 시작한 반도체 핵심 소재도 지금 여전히 수출 허가가 여태껏 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일본의 시행령은 일단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겠죠. 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서 B그룹 국가로 강등했죠. 예. 우리 기업들로선 화이트리스트에 있을 때보단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 그룹에 들어가도 모든 품목을 수입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 거래기업이 정부로부터 수출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았다면 예전처럼 3년짜리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일본 기업 1,300여 곳이 이 인증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해당돼서 당장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은 이미 며칠 전부터 예상은 되긴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곳이 인증을 못 받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실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 중에 그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곳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건건히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수출 허가 기간도 지금보다 길어지고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정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현황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시행세칙, 이건 일본 정부가 사실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규정은 규정이고 실제 운영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기업에 얼마든지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본 경제산업성 보도 자료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바로 들어있는데요. 예.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있어 기존 개별 허가 3개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우회 수출 또 목적 외로 쓰일 가능성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렇게 굳이 밝혀놨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여론 또 일본 국내 기업들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해서 당장 추가 규제를 하진 않았지만 일본 정부의 기조 자체가 변하지는 않은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일본이 확전을 자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실제로 이번에 나온 시행세칙을 어떻게 운영할지 추가로 규제를 내놓지 않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 또다시 경제 보복이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아베 얘기와도 모순이 생기는데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오늘 일본 정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대항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네, 스가 관방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틀에 기초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한 말인데요. 기자회견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ことを意図したものではなく、ましてや経済報告や対抗措置といったものではない。 예. 자, 이게 뭐 자기들끼리도 계속 모순이 생기고 또 시차에 따라서도 모순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베가 어제 한 얘기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까지 양국 신뢰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어제 기자들이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한 신뢰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이 되니까 이 문제부터 풀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제1조건으로 이 강제징용 판결 상황을 시정하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요. 이런 반응 자체가 이 한국이 뭘 했기 때문에 취한 대응 조치가 아니라 국제 기준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스가 관방장관의 설명과 맞지 않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발표된 시행세칙을 통해서는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해드렸는데 일본에서는 정부가 추가 규제 지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일본 경제산업성 안팎에서는 제3, 제4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일본의 유력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수출 허가에서 서류보다는 심사의 재량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재량이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무엇보다 이런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기업들 입장으로서는 불안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정부가 내일 수출 규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일본을 우리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빼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맞대응 조치입니다. 일본을 우대국 명단에서 빼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에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전략 물자를 수입할 때 거쳐야 할 절차와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출 규제에 맞설 근본적인 대책은 일본 의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거겠죠. 사실 국내 중소기업 중에도 기술력은 있지만 엄청난 자금과 위험 부담 때문에 개발에 엄두를 못 냈던 곳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실리콘판에 회로를 새기고 뒷면을 깎아내는 게 반도체 후공정 작업입니다.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 수준으로 미세하게 깎아내야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간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건 일본 업체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중소기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연구원들이 회사에 텐트를 치고 5년 넘게 밤낮 없이 매달린 끝에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남은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양산에 맞는 클린룸에서 다시 하려면 그 장비들이 다 새 거로 다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면 제가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기 위해 이런 기업들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개발된 기술에도 자금을 지원해 제품을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고가 가장 부족한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9월에 제2공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이 안 되는 그런 고객사 공급 물량에는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국산 소재를 생산 라인에 투입하기 위해 시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봇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부품 업체를 오늘 찾았습니다. 감속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에 영향을 받는 전략 물자에 해당합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조치의 부당성은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이지만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